6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세계 경기 둔화 소식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8만 2천 건으로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국과 유로존, 미국의 경제 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이며 글로벌 경기 우려가 커졌습니다. 영국은 0.57%, 프랑스는 0.62%, 독일은 0.02% 하락했습니다.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주도 성장 구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글로벌 자본 이동에 취약하다며 자본 유출의 변동 완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2년 2분기 상장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올해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5.3% 늘어났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증가율의 절반에 불과하며 2009년 3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반등 하루 만에 글로벌 증시는 또다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유로존 그리고 미국 등의 경제 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낙폭이 그리 크지는 않아서 하루 중 지수 변동률은 극히 미미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어제 국내 증시 닷새 만에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내주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투신권의 매물이 상당했습니다. 이 저점 매수 기회일지 아니면 추가 하락에 대비를 해봐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자세하게 전해드리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하겠습니다. 네,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스태프진들,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항시 그립고 그립습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는 닷새 만에 2,000포인트 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요. 특히 중국 상해 지수가 2% 급락이 나왔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갭 메우기가 이어질까요? 글쎄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갭은 어느 정도 메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사이 염려스럽던 그 중국 상해 증시가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하방이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굉장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하고 일본의 류다오 그 섬에 대해서 중국의 경제를 아마 중국의 집권층이 아마 그쪽에 시야를 돌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중국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의 신저가 우리에게도 크게 좋은 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세는 지금은 이제 그 환율 장세다. 어제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이자 말자 똑같이 움직였죠. 우리나라 주가가 약세 모양을 보였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가 환율하고 여기 지금 환율 차트인데요. 환율하고 주가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환율을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주가를 굉장히 민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죠. 1900에서 있을 때 주가 1900 전후에 이제 있을 때죠. 특히 전형적일 때 이때입니다. 이 날 때 제가 주가의 이제 비중 자체를 피라미드형으로 갖고 가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피라미드형으로 이제 가져가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1900선이 2000대로 왔습니다. 2000대로 왔는데 여기 피라미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2000포인트에서 주가를 이제 그 변곡점에서 주식 보유 비중을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줄이면서 이런 그 상승 피라미드과 하방 피라미드 이게 이제 물량대죠. 물량대인데 지금은 주식 물량을 적게 하면서 내려갈수록 물량을 늘리고 또 그 대신 주가가 상승할수록 물량을 늘리는 이런 모양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형적으로 많은 그 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2000포인트에서 100% 주식을 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줄여라. 이 결론은 이제 손절매를 계속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손절매 방법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역피라미드 쪽으로 주식 매물을 가져가시는 그런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은 주식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된다. 많이 줄여야 된다. 왜 그러냐? 5일2평 오늘부터 굉장히 둔탁해집니다. 5일2평부터 굉장히 둔탁해지는데 5일2평이 오늘부터 이제 굉장히 둔탁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11일평을 보면 11일평 자체가 오늘부터 이제 주가가 제가 이제 화요일 전후에 변곡점을 이야기했는 이유가 보통 8일 전 10일 변곡점 11일평이 꺾이기 이틀 전부터 주가는 보통 큰 변곡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주가에 이제 변곡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저는 개입을 제가 이제 그 오늘 저는 10시에 수익을 말하다 해서 거기 이제 수요일 날 녹화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횡보 또는 약세가 예상되니까 주식 물량을 굉장히 조금 가볍게 가져가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제가 지금 주식이 이제 여기 그 301일평 위쪽에서는 어떻게 방식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2000포인트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식이 이런 형태를 가져갈 것 같으면 이 형태가 뭐냐면 종목 수를 줄여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종목 수가 많은 종목 수에서 주가가 이제 그 본전이나 손해나는 종목들을 자르면서 1등 주식적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쪽으로 슬럼화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 피라미드 구조를 주식을 갖고 계셔야지 2000포인트에서 역피라미드 2000포인트에서 주식을 왕창 사는 100% 채우는 이런 모양을 보이면 내려갈수록 주가가 지금 이미 1990 같으면 손절매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주식 보유 비중에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해 증시가 이제 중국 증시가 신저가를 갱신하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전형적으로 선반영, 이걸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죠. 아일랜드 갭인데 이 아일랜드 갭을 신고가 내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의 이제 과거 형태, 이 주식이 있었던 과거 형태를 보면 여기에서 굉장히 그 선반영 아일랜드 갭이 몇몇 개가 꼭 나오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을 1등 주식 외에는 종목 수를 줄이면서 제가 볼 때는 본전이나 손해 조금 나는 그런 종목들은 과감히 자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뭐 이동평균을 뭐 완벽한 차트죠. 정비열 차트인데 이 정비열에서 주가가 정체되면 보통 우리가 주가가 8일 내로 신고가를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오늘 6일, 앞으로 화요일 되면 8일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종목수를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오늘 보시면 이제 어제 뭐 모든 쾌선이 정지됐죠. 모든 쾌선이 정지되면은 굉장히 우리 개인들을 서서히 괴롭히는 짧은 순환매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방망이를 여러분이 항시 제가 좋아하는 방망이를 짧게 갖고 가는 그런 모양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선행스팬 2에 이제 횡보 자리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이제 조정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후행 스팬이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앞으로 한 12일 정도입니다. 12일 같으면 거의 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12일 전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주가를 한번 조금 쉬어가는 자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시간의 갭을 메우든지 공간의 갭을 메우든지 갭은 메울 것이다. 그리고 이 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저녁 10시 하는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상세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이제 계속 조금 늘어나다가 강력하게 늘어났죠. 1000억 이상, 뭐 2000억, 3000억 늘어나다가 어제는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서서 이제 사는 강도를 조금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사는 종목들 보면 LG전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최근 5일 보면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금호석유 같은 낙폭 과대 종목 쪽으로 사는 강도가 굉장히 약하고 비율도 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매도는 지금 강도가 좀 세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기아차, SK 현대 자동차 주식 관련 주식들 그리고 중공업 관련 주식들이 기관의 매도가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특히 매도 상위 그 20개 종목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기관들이 요즘 기관이 가장 큰 손이거든요. 기관들이 지금 지금 지수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물량을 과감하게 좀 줄일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게 지금 기관들이 전부 조금 팔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하고 몇몇 종목 빼놓고는 거의 기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뭐 나스닥 지수, S&P 지수, 반도체 지수는 이미 하방 이탈했습니다. 제가 했죠.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모든 지수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고 도이치 지수나 영국 지수는 영국 지수 종가에 좀 땡긴 모양입니다만 일단 주가가 서서히 밀리는 그런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증시가 조금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 보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선물 자체에서 제가 이제 그 263.50하고 266.50 사이에 계륵 같은 모양이 보일 것이다 이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는 과연 263.50 하방 이탈할 것이냐. 263.50 하방 이탈하게 되면 손절매가 서심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심없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선물도 지금은 콜 거시는 분들은 짧게 손절매 라인을 정확히 지키시고 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분명히 환율만 한 게 없다. 환율에 원화의 약세가 주가를 끌어들이고 원화의 강세가 주가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포인트에서 주식을 100% 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특히 그 주식을 어깨너머로 배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짓이니까 절대 이 피라미드형으로 지금 주식을 갖고 가야지 역피라미드형으로 주식 형태를 가져가는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주가 빠지는 족족 물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오늘 또 환율에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혹 여유가 있으신 분은 고향 찾아가셔서 추석 때 가지 마시고 고향 찾아가셔서 고향에 지금 굉장히 태풍으로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는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몸으로나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새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 환율 보시고 큰 매매 내역은 없을 겁니다. 오늘 매매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시고 하루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추천하셨던 종목이죠. YG 엔터테인먼트. 어제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사실 추천하신 이후로는 주가가 횡보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 하루 만에 10% 급등세가 나왔어요. 네, 일단 그 최근에 싸이의 그 네. 위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빌보드 차트 11위권까지 올라왔다는 소식도 있고 또 한 가지 뭐 이슈가 됐던 게 그 우리가 이제 음악 프로에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인가요? 예, 거기는 항상 팝송만 트는데 네. 빌보드 차트에서 올라갔다는 이유로 싸이의 노래가 처음 나오더라고요. 저도 어제 퇴근하다 들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YG 소속사 YG의 그 해외 진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 가수들의 또 진출도 클 것이다, 쉬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그렇지만은 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의 어떤 특성을 갖고 그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진출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더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장이 약하고 흐름이 약할 때는 보면은 조정시 공략이라는 개념 자체를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네.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주가가 빠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 보면은 이 장이 강한 상승세로 돌아섰을 때는 타이밍을 영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장이 강할 때는 강한 종목들만 계속해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못 잡고 더 약한 종목들 잡았다가
주가가 전혀 안 오르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계속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추천드린 시점 이후로 계속 횡보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조정입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창이 강하고 상승세를 탈 때는 조정 자체를 내려가면서 받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어가면서 받아버리고요. 또 심지어는 더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르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컴투스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 자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면은 그 다음에 옆으로 기어가거나 조정을 내려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컴투스 같은 종목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요 구간부터는 조정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정이 오히려 올라가면서 조정이 발생하죠. 그것은 그만큼 종목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고 장이 강세로 전환을 했을 때는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하지 못하면은요 철저하게 주도주에서 계속 소외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오래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장이 강세를 띌 때는 강한 종목만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고 나중에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집중화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런 패턴들을 지금쯤은 집중 공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어쨌든 추천가 대비해서는 지금 약 한 24% 정도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종목을 제가 중기 목표가로 8만 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목표가에 도달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 정도의 강도로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면은 굳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갖고 가셔도 8만 원 달성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장 자체가 탄력을 받고 흐름이 이 중형 기술주나 중형 관련 중형주 쪽으로 매기가 계속 몰린다라면은 1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한 주식이고 원래 돈은 그렇게 벌어들이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갖고 가시는 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YG 엔터테인먼트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가까지 꾸준하게 홀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살펴볼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스마트폰 관련주인데요. 이 스마트폰 관련주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 자체가 상승을 타게 될 경우에는 지금은 매수 자체가 그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화, 그 다음에 슬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스마트폰 관련주는 기관들의 수급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선 테마가 어제도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가 역시 주의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니까 주가가 약세를 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대선 테마는 조금씩 그 수명이 다해져 갈 것이고 대신에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실적을 내는 이런 기술주들이 반등 포인트를 잡게 될 것인데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파트론 같은 주식도 있겠고요. 또 SK 하이닉스도 얼마 전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요 종목도 어제도 24,000원 돌파를 하다가 결국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24,000원 저항이 한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좀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은 뭐 계속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마트폰의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멜파스 같은 종목들이나 또 실리콘웍스도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신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수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군만 계속 땡기는 경향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장 자체가 위쪽 우상향 방향으로 전환을 하면서 장이 강세로 전환을 하려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장기 상승 국면으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하락을 보이면서 추세 상승을 타는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나중에 계속 올라가는 걸 보고 뒤에 가서 뒷북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침해를 얼마나 빨리 좀 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장에서 스마트폰 부품주 잘 챙겨보자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관심 종목도 앞서 말씀하신 그 종목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드릴 종목은 멜파스인데요. 네. 이 멜파스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뭐 대충 흐름을 아시는 분들은 대충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2011년도에 5만 원권을 한번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네. 잘 나갔었는데 이제 경쟁 심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회사가 더 많은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경쟁이 심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큰데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적이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으니까 기관들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로서는 많이 좀 해소가 됐고 시설 투자의 효과를 좀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관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고 또 어제 돌파가 나오면서 박스권 탈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세를 타게 된다면은 분위기를 계속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바로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줄 때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22,000원 전후로 해서 약간 눌림을 줄 때 거기서 저점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현재로서는 26,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아래쪽인 박스권 하단 18,000원 정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파스도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국내 증시도 투신권의 매물이 부담스러운 상태이고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계속적으로 기관의 어떤 차익 매물 부담이라든지 네. 뭐 아시아 증시의 약세 영향, 그다음에 중국과 유럽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 문제도 좀 있고요. 미국의 오늘 밤 고용 지표에 대한 부진 영향도 좀 안 좋았던 부분에서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 이게 좀 크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일본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대한 약세 부담 이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억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중국과 일본의 뭐 영토 분쟁 관련 악화였던 이런 얘기도 좀 들리는데 뭐 더불어서 중국의 어떤 부진한 제조업 지표 발표 영향 이것이 계속적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까지도 그것이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지금 환매에 대한 물량 출해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돌발 변수 악재에 대한 것도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2,000포인트 전후에서 계속적으로 환매 물량 그다음에 투신권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랩 어카운트 환매 물량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유동성 확대 효과는 좀 기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외국계 증권사였던 레포트를 보더라도 좀 비중 확대는 의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어떤 주가의 어떤 하락 부분은 제한적일 거로 보여지지만 전반적으로 성급한 매수 자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는 경기 민감 대형주는 다소 좀 한 템포 추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 수급 개선 종목으로 이 트레이딩 전략하는 게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 소비 관련주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뭐 게임이라든지 IT 부품주 뭐 이런 것들 종목들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경기 민감주는 좀 한 템포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노리되 성급한 자세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늘 금요일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HMC 투자증권의 신규 편입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일단은 먼저 레포트
뉴스 나온 것 중에 두 종목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네.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한 29만 원으로 좀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시장이 다소 주춤거리면서 좀 빠졌던 모습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완성차 수송이 이끄는 외형 성장은 계속 지속될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 로드맵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3분기 수익 추정이 좀 하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노조 파업이라든지 뭐 내수 판매 부진적인 어떤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중국 법인의 내륙 완성차 수송 JV 설립은 오히려 현대글로비스전에서의 어떤 중요한 성장 모멘텀은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뭐 모멘텀 위주로 이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놀렸을 때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오랜만에 또 은행주 하나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 BS 금융지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C에서 바라보는 거는 타겟 프라이스 한 18,000원으로 좀 설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3쿼터에 대한 분기 순이익이 한 1,100억 정도 나왔죠. 이 부분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전망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일단 대출 잔액의 증가율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NIM 하락세가 만약에 진정된다면 이자 순이익 증가로 바로 연결되겠죠. 지금 2012년으로 봤을 때 PER이 6.2배가 나오고요. PBR이 0.74배가 나옵니다. 이걸 2013년 포워드 땡겨서 매겨버리면 퍼가 5배로 떨어지는 모습이죠. 상당히 어떤 밸류에이션의 매력도 좀 일단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단 장기적인 어떤 이익 개선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은 아마 타사 대비해서 서축은행에 대한 뚜렷한 경영 전략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일단 BS 금융지주에게 좀 매력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여하튼 이익 모멘텀 기반으로 해서 좀 견조한 주가 흐름을 좀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 대비해서도 조금 목표가를 높이는 18,000원 정도로 설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과장과 함께 증권사 전략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글로벌 증시 경제 지표가 좀 다소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개장을 앞둔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어제 2,000선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죠. 오늘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하락해졌고요. 미국은 우여곡절 끝에 소폭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2,000선이 무너지면서 사실 좀 조정의 기운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오늘 금요일이죠. 2,000선 미회복 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회복을 하면은 좀 달라지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말 증시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곳곳에서 이제 점점점 뭡니까 좀 불안한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2,000선을 회복하느냐 마느냐인데 뭐 회복해주면은 뭐 원위치에서 다시 한번 또 홀조세가 나타나겠지만 회복을 못 해주면 아마도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증시 추세가 결국 한국 증시의 단기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해외 증시를 보면서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들이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뭐 현물 매매 동향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선물도 중요하고 옵션도 중요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업종 내 변수가 있긴 하지만 큰 흐름은 역시 해외 증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해외 증시가 폭등하는데 한국 증시만 폭락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반대로 해외 증시가 폭락하는데 혼자서 상승하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만약에 오늘 2,000선이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해외 증시가 이제 한국의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한다 그랬었는데요. 유럽, 미국 증시 그러니까 최근 고점위를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묘하게도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이 똑같이 9월 14일이었습니다. 잠깐 이건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 지수입니다. 다우존스인데요. 정확하게 9월 14일에 고점을 찍어주고 어제는 이제 소폭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요.
영국 지수입니다.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9월 14일에 고점 찍어주고 어제 좀 하락 마감하면서 최근에 좀 조정 기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독일입니다. 독일도 역시 9월 14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까지 한번 보실까요? 역시 9월 14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우존스를 보시겠는데요. 미국 지수죠.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의식하고 눈치를 본다는 이런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해외 증시끼리 추세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고점 날짜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특히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보다 사실상 시간적으로 늦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미국 증시 추세에 따라서 유럽이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유럽 끝나는 거 보면서 같이 이제 눈높이를 맞추는 이런 형상인데 어쨌든 지금 해외 증시를 봤을 때 철저하게 뭐라 할까 연동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엔 다시 한국 증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약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뭐가 억울하냐면 해외 증시는 어쨌든 봄의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봄의 고점이 2050선인데요. 한국은 어쨌든 봄의 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한데 어쨌든 추세가 결코 혼자서 움직이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자막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한국 증시의 단기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어쨌든 2000선을 회복하게 되면 고점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회복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만약에 어쨌든 2000선이 회복이 되면 역시 2000선 위에서 크게 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도 않는 그러니까 분봉상의 흐름만 변화만 있는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2000선이 회복이 못 될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1950선에 가까워지는 이런 조정권에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000포인트 위에서 주식 비중 100%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좀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식 비중 25%를 줄이셨을 것 같은데 이 주식 비중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죠. 네, 1990선 이상에서는 직장인 50, 전업 75 정도 해주시고요. 1975 이상에서는 직장인 25, 전업 50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1975가 무너지면 그때는 직장인 0, 전업 25인데요. 사실 지금 그 전일 종가가 1990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금 10포인트만 더 가면 2000을 회복하는 거고요. 반대로 15포인트만 내려가면은 이제 1975가 이탈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특히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2000선을 회복해도 일단은 50에서 75% 주식만 그냥 그대로 끌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오늘은 마감 시에는 100% 비중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말에 너무 변수가 많고요. 이제 현재 그 변수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역시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힘겹게 하루하루 올라가겠지만 내려가게 되면 급락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이 뭐 현재 뭐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현재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섭다는 거죠. 만약에 그 어떤 경제 문제 같으면은 적당하게 절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영토 문제는 중간이 없지 않습니까? 뺏기거나 뺐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거나 뭐 어쨌든 중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재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100%까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업용 단기 매매 업종이나 테마를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간단합니다. 업종 중에서는 이제 코스닥 오락 문화가 가장 무난합니다. 가장 현재 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중에서는 역시 박근혜 관련주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응하실 때 오락 문화는 업종 내에서 순환 매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박근혜 관련주는 여기서 이제 하락시 추가 매수가 좋겠다 설명드리는데요. 역시 이것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현재 차트가 이게 뭐냐면요. 코스닥의 오락 문화 업종입니다. 하여간 제일 세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모든 업종 중에서 넘버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장 센 업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급등하는 종목이 계속 상승해 주면 모르겠는데 조정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종 내에서 여러분들이 순환매 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코스피하고 코스닥에 있는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오락 업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업들이 접근해 주시면 정말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관련주 중에서는 역시 저는 박근혜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가방이라든가 보령 메디앙스라든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아가방도 그렇고 보령 메디앙스도 그렇고 추세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 눌림목 차지하고 보고 있겠고요. 아가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초 고점보단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급등했다가 하락했던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관련주가 있죠. 우리들 제약이라든가 우리들 생명과학은 현재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급등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랩하고 휴맥스홀딩스는 이제 안철수 관련주인데요. 안랩하고 휴맥스는 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오후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철수 관련주는 작년 연말 올해 연초가 지지율이나 주가나 좀 고점으로 확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그 대선 관련주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박근혜주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중일 영토 분쟁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크게 보면 여행주하고 도박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는 관망하시고요.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 받았을 때 그때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팁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표 업종보다 가끔은 소외 업종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투자자들이 주도주 업종, 선도 업종만 접근하면 다 수익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도 설명드리고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되는지 그거를 짤막하게 좀 전달하겠는데요. 첫 번째, 소외 업종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수와 업종, 아니면 지수와 업종 대표주를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보다 업종 지수가 약하잖아요. 그럼 소외 업종이에요. 반대로 코스피 지수보다 업종 지수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도주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도주 업종은 작고요. 소외 업종이 대다수죠. 그래서 일단 그 업종 지수나 아니면 업종 대표주를 이제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동평균선이에요. 이동평균선 갖고 분석하면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수차례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혹은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전업 투자자들은요. 일단 소외 업종들은 탄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짧게만 접근해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직장인들은 어떻게 주시냐면요. 상승 추세로 확인된 걸 본 다음에 눌림목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외 업종은 그냥 무조건 홀딩했다가 오히려 지수가 반등해도 안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웬만하면 주도주 업종을 하시는데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주도주 업종보다 소외 업종 가진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냥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좀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투신권의 매물로 어제 코스피는 2,000포인트를 내주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저점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시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2,000포인트 저점 행보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은 네. 여전히 매수에 대한 관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70포인트 구간대부터 시작해서 2,000포인트 올라오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주식 비중 100%도 가능하다. 그리고 2,000포인트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현금 30%를 확보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1,980포인트 구간대에 들어왔을 때에는 본격적인 지수 베팅주에 이제 사격을 해야 될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들이 2,000포인트를 공방을 하면서 지속적인 이제 그 자리 싸움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저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의 그 움직임을 봤을 때에도요.
유효 증시도 4거래일 정도 옆으로 옆걸음치면서 견고한 숨고르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증시도 마찬가지로 4거래일 동안 지금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중국 경제지표의 부진을 악재로 삼아서 일단은 반락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기술적인 측면과 또 재료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지금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급반등의 형태로 일단 선반영이 되어서 대차장고 물량들이나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큰 시황 자체는 위로 올라가기 위한 시황 자체이기 때문에 1980포인트 구간대에서는 지수 민감주들을 한번 공략을 해서 한번 이번 장을 한번 좀 대응하시는 전략을 한번 좀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백팅 종목은 우리금융이라고 우리금융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 종목 역시 좀 시황에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시황 베팅주를 좀 가지고 나와봤고요.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위주로 시황 포커스, 추천주를 드렸다면은 이번 주부터는 좀 본격적인, 종목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의해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라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1,500원짜리까지는 좀 열어놓고 좀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 가격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이제 갭자리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일단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이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1,500원에 대한 부분과 11,500원 자리에서는 오히려 이 가격권을 준다면은 오케이 사인을 한번 드리면서 이쪽 구간대에서 한번 꾸준한 순매수세와 혹은 분할 매수로 또 접근을 한다면은 오히려 지수 상승 시에 나타날 때 좀 본격적인 상승감을 좀 느껴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 자체가 큰 등락 없이 좀 횡보세를 좀 보여주는 있는 모습이 또 보여지고 있는 반면 지금 이쪽 구간대에서 지수 관련주, 증권, 금융, 건설 쪽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이제 금융 쪽과 증권 쪽도 여전히 매수 사정거리가 일단 유효한 자리라고 일단 보면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요 13,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좀 1,500원부터 11,500원 이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일단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면은 9,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유효한 관점이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 1차로는 11,500원에서 10%, 11,000원에서 10%, 1,500원에서 10% 정도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금융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우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말씀하신 코나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던데요. 오늘 살펴볼 스쿱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하이마트입니다. 네, 하이마트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작년 4분기 경련진 교체와 또 지분 매각 관련해서 좀 실적이 부진했던 부분과 함께 좀 이런 실적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이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진 교체와 또 지분 매각 관련해서 내부 투명성 저하 등 이런 영업 관련해서 지정 관리 미흡 등 이런 실적 악화가 되면서 주가 역시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가격적 메리트가 좀 많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이마트 주가는 영업 안정화에 따른 실적 개선과 또 롯데 쇼핑과의 시너지 방안 구체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7월 중순 이후 에어컨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일평균 판매 대수가 7배 이상 증가하면서 3분기 실적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은 고마진 상품에 해당되어 현재 동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연말까지 하이마트가 매장 수를 330개로 확대할 예정에 있고요. 또 4분기에 곧 아이폰 5가 국내 출시가 되고 또 김치냉장고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4분기 이후에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수익성 개선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 영업 안정화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롯데 쇼핑이 현재 결합심사 승인을 받고 있어서 이르면
9월 말경에 인수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장에서 이미 기대하고 있는 롯데쇼핑과 구체적인 로드맵 발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주가 모멘텀은 앞서 언급한 실적 모멘텀 다음으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동향을 보시면 현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주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매도세가 나오긴 했는데 큰 매도세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런 다양한 주체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외국인은 좀 매도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롯데쇼핑과 시너지 효과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현재 기관계에서 집중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지금까지 수급 상황과 또 향후 모멘텀에 의한 후발 매수세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은 CEO 횡령 소식과 또 매각 소식 그리고 실적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약 최저가까지 거의 반토막까지도 이런 가격 조정이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저점을 잡으면서 이렇게 다중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서 가격적 메리트도 생겼고 또 이런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충분히 매수에 가능한 상황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전고점 부분인 최근에 고점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앞서 CEO 횡령 소식에 이렇게 하한가로 점하한가로 떨어졌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점하한가와 사이에 큰 매물들 그러니까 매매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는 매물대가 거의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로 다시 진입하게 된다면 매물 그런 방해 없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64,200원에서 한 64,600원 사이에 가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만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한 7만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마트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